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의 소마 50일입니다. 오늘 막리뷰 오늘 본 영화는 3000년의 기다림입니다. 원래 이게 좀 의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원래 원작 자체가 제목 자체가 3000 Years of Longing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작품은 조지 밀러 감독의 작품이고요. 조지 밀러는 바로 지금 이 영화의 헤드카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매드맥스 시리즈로 워낙 유명한 감독이시죠.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뭐 요즘 관객들도 잘 알고 있는 그 영화의 감독입니다. 근데 사실 조지 밀러는 사실 굉장히 노장 감독이죠. 1945년생이니까요. 굉장히 나이가 많고, 뭐 사실 이 호주의 외과 의사 출신이라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매드맥스 시리즈를 통해서 이제 세계적 명성을 이은 감독입니다만 중간에 뭐 해피피트라든가 꼬마돼지 베이브라든가 상당히 좀 결이 다른 느낌, 로렌조 오일이라든가 이런 가족 영화들 그리고 이스트 윅의 마녀들 같은 판타지 영화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드맥스라고 하는 디스토피아 액션물 거의 뭐라고 할까 그 카체이스 씬의 뭐 명작이죠. 네 편의 영화들이 뭐 그중에 3편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이 분노의 도로를 또 2025년에 만들어서 좀 명불허전의 영화를 만든 연출자입니다. 이 삼천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영화는 원래 원작이 있고요. 원작은 그 단편 소설이라고 합니다. 이 소설의 이름이 네, 나이팅게일, 그러니까 A.S. 바이엇의 단편 소설 나이팅게일 눈 속의 정령을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영화 만들어진 영화가 되겠습니다. 뭐 사실 그 결이 너무 달라서 매드맥스라고 하는 타이틀을 쓰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판타지물이기도 하고 역으로 보는 천일야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진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라딘 영화 알라딘 윌 스미스가 연기했던 실사판 영화 그다음에 이제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알라딘에 등장하는 정령이죠. 뭐 진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인데 뭐 여기서 좀 같은 정령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의 시각을 좀 묻는 뭐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좀 흥미롭습니다. 이 3000년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영화의 이야기는 좀 그 액자 구성으로 사실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 핵심이 되는 인물인 이 정령 지니 그러니까 이드리스 엘바가 연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의 이제 주체, 이 영화의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가지고 있는 앨리스턴이라고 하는 인물은 틸다 스윈턴이 연기합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틸다 스윈턴이 연기하는 이 인물은 직업이 뭐냐? 서사학자예요. 그러니까 서사학이라고 하는 건 이야기를 탐구하는 사람이죠. 서사를 바라보는 거니까. 그런 사람인데 정녕 이 앨리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서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욕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이상 뭔가를 더 갖고 싶은 뭐 그런 바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세계 이 지니를 우연히 만나서 세계의 소원이 뭐냐고 했을 때 앨리스톤은 뭐 하고 싶은 게 없다. 뭐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화 진이는 당연히 그 자신은 임무 자체가 정령으로서의 임무가 결국은 세계의 소원을 이루고 자기도 이제 해방되는 것이 일종의 설정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세 가지 소원을 말하지 않으니까 더 당황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는 이야기 자체를 캐 물으면서 오히려 이 실제 서사는 이야기가 소원을 말하고 소원이 이루어지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의 구성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라비안 나이트라든가 뭐 소원을 소재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죠. 보통 그 매개가 되는 정령의 경우에는 그 소원에 대한 뭐 좀 심판자 역할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뭐 서포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역으로 이 서사학자였던 앨리스톤이 지니에게 당신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기원에서부터 출발하는 이야기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야기의 반대 시점에서 이제 물어보는 이야기가 되면서 거기에 역으로 쓰여진 천일야라고 하는 구성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 인물 진이 연기하고 있는 게 이드리스 엘바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세 가지 이야기가 이 액자 구성 형태로 구성되고
그 이야기의 상당 부분들은 이 두 사람이 마치 스크루볼 코미디를 연상시키듯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각자의 시점을 이야기하면서 나레이션까지 겸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좀 특이한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완결은 이제 후반부에 나옵니다만, 전반부에 나와 있는 지니의 과거를 얘기할 때는, 그 다음에 지니가 이제 그 자신이 과거의 이야기를 할 때는 지니가 등장하긴 하지만, 이야기 자체의 그 진행 방식이 나레이션이 나오고 이야기가 그림이 그려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듣는 듯한,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구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이제 시각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게 바로 조지 밀러의 프로덕션 디자인과 이제 시각 효과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화려한 이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을 배경을 하고 있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되게 독특한 중동 문화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오스만 투르크의 역사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뭐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최초의 이야기는 사실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일단은 설명이 되는데, 이 지니가 현재까지 3,000년이나 지나는 동안 현재까지도 아직 그 일종의 말하는 병 안에 갇혀져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말하자면 그 시바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 속에 나와 있는 시바와 솔로몬의 이야기 속에서 저주를 받아서 이제 그 지니가 정령이 되는 걸로 설명이 나옵니다. 그 시바의 일종의 시바 여왕의 그 토이 장난감 뭐 일종의 이제 그 성적 대상물 뭐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 뭐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인물이었다가 그 솔로몬 왕의 저주를 받아서 시비안 속에 오랫동안 2000년간 갇혀 있다가 다시 우연히 발견되어서 이 노예 소녀의 소원을 들어주게 되는 거죠. 노예 소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이 세 가지의 임무를 완성시키지 못하는 기가 막힌 상황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속에는 이 이야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욕망이라든가 분노라든가 뭐 그런 애욕 뭐 이런 원초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들어져 있는 이야기가 이제 이 시바가 아니라 이 에피소드가 해당되는 거고요. 그 속에 이제 각종 이야기가 담겨 있고, 세 번째는 일종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니의 실패담을 듣는 건데, 세 번째 이야기는 천재 여인, 그러니까 이제 갇혀져 버려 있는 어떤 담 속에 갇혀져 있는 그런 천재 여인의 애정을 품었던 지니가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이제 알려주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역시 그 애증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좌절 뭐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영화의 서사에서 마지막 파트는 이제 현실의 이야기인데, 이 주인공인 틸다 스윈턴이 결국은 원하게 된 것은 이 지니 자체의 와의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없었던 여성. 그러니까 어떤 것은 무엇은 갈망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이제 번역적인 말로는 이 서사를 연구하고 하고 있지만 서사의 바탕에 들어있는 욕망이나 갈망 같은 것이 없었던 여성이죠. 일종의 그 욕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성취를 이뤄놓은 상태이기도 하지만 그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이성적인 사람이기도 한 거죠. 그 여성이 이 서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 즉 진이라고 하는 그 상징물이죠. 그 지니의 와의 사랑을 꿈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니가 이 과거에 사랑했던 이야기의 스토리를 듣고 자신도 그 스토리를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지만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대방이 호환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런던으로 옮겨져 있는 지니는 그 속에서 이제 일종의 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아까 했던 그 실패한 그 천재 소녀와의 이야기 속에서의 지니는 실제로 이 천재 소녀를 사랑했었던 거고, 그 소녀가 원하는 그 거대한 욕망에 대한 경고를 계속 하는 과정에서 갈등 때문에 이제 쓰러져 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이 틸다 스윈턴이 제기하는 그런 욕망은 소원이라고 간주되면서 그것을 갖다 지니가 메꿔주려고 하지만
현대애 속에서 들려오는 그러니까 전자파라고 하는 이야기로 대변될 수 있는 각종 그런 자극들을 견뎌내지 못하죠. 인간이 각종 욕망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진이는 결국은 그 속을 견뎌내지 못하고 오히려 틸다 스윈턴은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이 지니에게 자유를 부여하게 된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사가 머물 수 있는 인간이 꿈꾸는 자유를 꿈꾸는 것처럼 지니 역시 애욕을 가지고 있었던 데서 출발했던 인물 존재이고 그 정령으로서의 불멸의 존재이니까 그 존재는 한 군데에 머물 수 없는 그런 운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자기 걸로만 묶어놨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 그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 근본적으로 3000년의 기다림이라고 했지만 천일야화라고 할 수 있는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대변될 수 있는 그런 서사의 근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 3000년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롱잉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그 기다림 속에서 인간의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 이야기를 통한 여러 가지 측면들이 대변되는 그 욕망력 속에 반영되어 있는 인간들의 모습 뭐 이런 상황들을 잘 은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영화를 종행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스토리 자체는 뻔한 이야기예요.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의 약간의 변주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 지니가 들려주는 욕망의 이야기들이 그렇게까지 뭐 새로운 이야기냐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전에 뭐 더 폴이라든가 이런 영화들에서 소개되었던 것처럼 시각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되는 그런 당대의 이제 그림들, 이미지들이 역시 이 영화의 또 매력적인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영화에 보면 지금 솔로몬 왕이 연주하고 있는 악기가 뭐 끊어졌다가 다시 스트링이 이제 다시 뭐 연결이 된다라든가 그 속에서 각종의 뭐 표현되는 일종의 오케스트라, 1인 오케스트라, 이 원맨 밴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악기의 모습이라든가 뭐 머리가 부서졌다가 이제 붙는 벌레로 분해되는 장면이라든가 그런 식의 이제 시각 효과들과 프로덕션 디자인이 이 영화가 주는 가장 뛰어난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서사를 우리가 이야기의 필요성, 서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들, 그리고 서사의 근원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그리고 그 항상 경고를 하거든요. 이 지니에게 사실 이 서사학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의 입장에서 이 소원을 들어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갈망에서 비롯되어 있는 그런 욕망을 들어주는 과정이고 그것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 이것이 결국 패퇴해버리는 결국 실패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일종의 교훈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펼쳐지는 건데 그 교훈 그게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성적으로 그 갈망, 욕망이라고 하는 걸 제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 틸다 스윈턴이 연기하는 이 주인공은 그 욕망에 쉽게 몸을 던지지 않습니다. 나이도 이미 뭐 많이 먹은 상태고 뭐 사회적 성공도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고 서사에 대한 이해도 많은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에게 부재한 거는 바로 인간미, 이 이야기의 가장 에너지를 주축을 이루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갈망의 감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랑의 감정을 이 서사학자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감정을 쏟을 수 있는 대상은 그 서사 그 자체를 대변할 수 있는 진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 서사의 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대변할 수 있는 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끼면서 결국은 이제 영화가 일종의 상호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이 후반부에 뭐 무슨 스포일러 이딴 게 뭐 사실 그닥 중요한 건 아닌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상생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가 필요한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뭐 좀 독특한 방식의 이야기에 대한 통찰과 함께 접근하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000년의 기다림은 조금 영화 프로그램 같은 데서는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이야기 자체의 매력 그 안에 있는 액자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들 자체의 매력보다는
그 속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 다음에 시각적인 요소들을 같이 즐겨주면 한층 흥미로운 영화가 아닌가 싶네요. 3000년의 기다림, 오늘의 제가 본 영화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화 보고 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